흥행 매출 총 3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4조 8천억. 1996년 1편부터 2018년 6편 폴아웃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했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월드스타 톰 크루즈의 대표 영화이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장수 프랜차이즈. 그렇게 7편 데드 레코닝 파트 1의 성공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7편은 시리즈 최초 적자를 기록했고, 따라서 이어지는 최종편 데드 레코닝 파트 2 역시나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다면 어쩌다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시리즈가 막판에 미끄러졌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름하여 조광지쳐버리고 폭망한 토명,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It knows your story and how it ends. 미션 임파서블, 제목처럼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영화의 아이덴티티로 지극히 어려운 침투 미션을 팀워크와 기발함으로 성공시키며 관객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 이게 최대 볼거리이자 차별 포인트였으며, 그 중에서도 1편 CIA 본부 침투는 첩보물 영화사에 남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소방관으로 위장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한 명은 관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서 교란. 또 다른 한 명은 전체 상황을 통제. 이때 토명은 고개와 같은 기술로 온도와 소음은 물론 압력까지 감지되는 방안으로 침투하는데, 여기서 땀 한 방울로 만들어내는 미친 긴장감이 백미. 거기다 마지막 이 센스 돋는 칼 한 자루까지. 결국 원하던 정보를 탈취 후 다시 소방관으로 변장, 유유히 달아나죠. 정말 작전과 팀워크, 거기에 토명만이 가능한 수행 능력. 이후로도 바티칸 시국이나 고층 빌딩 등 다양한 변주를 통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고, 이런 침투 미션이 편마다 한 번 이상은 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드 레코닝에도 침투 장면들이 있긴 있었죠. 허나 이건 팀워크가 아닌 특수 인면피를 활용한 단순 방식. 그리고 극중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오토바이 절벽신. 정말 대단한 스턴트이긴 하나 이건 역시 팀워크라 부를 만한 요소는 약했고, 오직 토명의 단순 원맨쇼에 불과. 결정적으로 낙하산을 타고 기차로 진입하는 그 중요한 순간을 기차 외부가 아닌 안쪽에서 보여주며 반쪽짜리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Look, I'm gonna open the power door. How's that? 즉, 전편들과 비교 참신함도 없었고 토명 시점에서 주는 큰 긴장감도 없었던 상투적인 연출, 나아가 기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들 역시나 식상하긴 마찬가지로 기차라는 소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영화에서 써먹은 소재인데다
특히나 1편의 떼제베 액션과 비교해봐도 되려 이쪽이 더 큰 참신함과 긴장감, 그리고 카타르시스까지 주었죠. 즉 27년 전 연출에도 미치지 못했던 수준, 그리고 이러한 뒤처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메인 빌런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이번 데드 레코닝은 엔티티라 명명된 인공지능을 메인 빌런으로 도입, 그리고 이 엔티티는 디지털로 된 모든 문명이기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설정. 즉 물리력이 통하지 않는 먼치킨 최강자이지만 오직 이 한 쌍의 열쇠만이 엔티티를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열쇠를 찾아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첩보 요원 이단원들을 인공지능이 경계한다는 설정이었죠. 헌데 여기서 엔티티의 행동이 참 어설펐던 게, 일반적인 인공지능들, 예를 들어 이미 40년 전에 나온 터미네이터나 그 이후 매트릭스, 이글아이,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등등 보통 인공지능들은 위협이 되는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Get down. 헌데 엔티티는 열쇠 자체도 그렇고 이단헌트 역시나 충분히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 전혀 그러지 않고 그저 교란만 시킵니다. Looks like we have 5 minutes. 그러니까 영화 초반 잠수함을 날려버린 것처럼 2단을 가지고 놀 게 아니라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것을 그러지 않았고, 더욱이 인공지능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도 아닌 나약한 인간을 대리로 내세워 비효율적인 계획들만 진행하죠. 즉 인공지능이라기에 너무나 허술하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모습으로 애초에 인공지능 빌런은 미션 임파서블에는 맞지 않는 느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것이죠. 나아가 인공지능의 대리인 가브리엘 역시나 이상하긴 마찬가지. 인간이 내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로봇 같은 연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고, Just to be sure. Signora Ponzoni, questa è una... Your secretary's no longer with us. 마찬가지로 2단을 죽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 그러지 않았으며, 또 구테어 그레이스나 일사 파우스트 중 한 명을 죽인다는 등 Her. Or her. And you will bear witness, Ethan. 굳이 필요치 않는 행동들만 이어가는데, 네, 이 모든 건 바로 새로 투입된 그레이스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엉성한 시나리오였고, 결국 이 부분이 영화의 가장 큰 오점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이단의 사랑은 참 기구했죠. 유부녀에게 정을 주었다 죽게 만든 것을 시작으로 잠시 사귀었던 여자 역시 토명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뻔하기도, 이후 다시 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이르지만 토명 때문에 납치된 후 죽음 직전까지 갔으며, 이후로는 만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절대 토명의 연인이 될 수 없었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일사 파우스트. 동종학계 인물로 체술도 뛰어나며 특수훈련까지 받았기에 따로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고, 아니 걱정은커녕 되려 토명의 목숨을 수차례 구해주는 등 큰 조력자로 활약.
누가 봐도 천생연분, 토명에겐 둘도 없는 파트너였죠. 그렇게 일사의 고백에 크게 흔들리기도 했고 And option 3? Come away with me. Right now. 또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이상의 관계가 되었기에 일사야말로 진정한 조강지처라 할 수 있었고 극중 인물들은 물론 팬들 역시나 둘의 사랑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헌데 이토록 잘 만들어 놓은 반려자를 헌신짝 버리듯 삭제해버리고 마는데 그 과정도 너무나 엉성하고 좋았겠지만 더 황당한 건 새롭게 등장한 이 캐릭터 그레이스를 위해 조강지처를 삭제해버렸다는 것이죠. 새로운 히로인 그레이스. Yep, Ready? I'm ready. Wow. 일사를 대신에 끼어들었으면 그만큼 매력적이기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매력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그 문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모에서 느껴지는 매력도. You okay? Okay? 마블에서는 패기 카터를 맡아 제복 입은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던 헤일리 애트웰. Keep it steady! Go get him. 하지만 그레이스 역은 스타일링의 문제였는지 일사는 물론 화이트 위도우와 비교 매력도가 한참 떨어졌고 그렇게 극중 미인계로 남자를 꼬셨다는 장면은 Details and arrange to meet later on. Right now, someone out there hasn't the slightest clue that an unwitting courier, the perfect accomplice. I'm guessing a man. 네, 단 1도 공감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인공 이단과의 관계. 그레이스는 첫 만남부터 이단을 속이고 뒤통수 치기를 반복. No, Grace. 뭐 여기까진 이단이 쫓아오기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문제는 기차 레일 위에 이단을 묶어놓고 달아나 버리는 장면. 여기서 기차가 올 줄 몰랐다면 너무 아니란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죽는 것도 개의치 않는 인성 파탄자라는 것이죠. 헌데 또 이런 인성 파탄자가 한순간에 개과천선한다는 게 세 번째 문제.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저질렀던 그레이스. 그랬던 그녀가 일사가 죽고 그 자리가 비자 토명을 돕겠다고 나섰으며 또 1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급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왜죠? 거기다 가장 어이없는 건 그레이스가 급 IMF 요원이 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영화는 기존 설정들을 모두 뒤엎어버리죠. 지금까지 IMF라는 조직은 여러 배신자가 속출하고 또 그 수장이 암살당하거나 Stay down! Drive! 나아가 최고 요원 2단을 수차례나 궁지로 모는 등 멍멍이 막장 조직으로 그려졌지만 그렇다 해서 무능하거나 더 나아가 범죄자로 구성된 조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Don't ever release the firing pin unless the extractors have hits. Good. Identify the target. 그런데 뜬금없이 IMF 요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고 마는데 Your future boils down to three options now. Prison? Death? Or the choice? At one time or another, each of us was in a similar situation to yours.
and each of us was offered the choice. 그러니까 현장 요원들은 그레이스처럼 감옥에 가는 것 대신 IMF 요원이 되었다 설명.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먼저 루터는 비록 IMF에서 파면당하긴 했지만 이단을 도와 공을 세우며 다시 복귀한 케이스. 또한 벤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근 요원이었지만 자처에서 현장 요원이 된 케이스. 다시 말해 이단은 말할 것도 없이 루터와 벤지 모두 자의에 의해 IMF 요원이 된 것인데 뜬금 감옥에 가는 것 대신 요원이 되었다? 그리고 만약 이단이 범죄자라면 그 누구도 뒤를 쫓을 수 없는 능력자 중에 능력자인데 도망치지 않고 그저 순순히 국가가 시키는 대로 봉사한다? 또 여기서 그레이스는 단순 소매치기로 흉악범도 아닌 그저 자범 수준. 따라서 감옥에 간다 해도 기껏 몇 년 정도면 충분한데 그걸 대신에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그것도 목숨까지 걸어가며? 왜죠? 머리에 총 맞았나요? Please. 10. 또 그레이스 역시 주특기가 도주인데 그냥 달아나면 될 것을. Grace.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시나리오인지 구멍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Give me 5 minutes with this guy. Ethan, I can't let you do that. That's not who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그 밖에도 조커처럼 분장을 하고서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던 멘티스 누님, 아니 파리. 이 캐릭터는 배경 설명도 전무. 거기다 이단이 한번 살려줬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같은 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그에 따라 이단을 돕게 된다는. 역시나 이상한 개과천선, 단순 무식 전개만 보여주었죠. 정리하자면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은 정체성이었던 침투 미션의 약화, 신선함이 부족한 상투적인 액션, 쉬운 길은 가지 않는 이상한 인공지능, 조강지처 일사의 어이없는 퇴장, 그녀를 대신한 노매력 캐릭터 그레이스, 그리고 뜬금없는 IMF 설정 파괴, 거기다 구태여 1, 2부로 쪼개어 흥미를 떨어뜨렸다는 것까지 그나마 토명의 몸을 사리지 않는 스턴트와 마지막 기차 추락신이 볼만했을 뿐. 명성에 걸맞지 않는 허접한 시나리오와 완성도로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2025년 개봉 예정인 최종편 데드 레코닝 파트 2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You better hurry now.